같아요. 자, 피부가 좀 전반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봄에는요. 우선 자외선. 우리가 날씨가 좀 많이 추웠던 겨울에 있다가 갑자기 자외선이 많이 세지다 보니까 피부가 전반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잘 맞지가 않아요. 낮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 근데 밤 되면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춥죠. 일교차가 10도씨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피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피부가 제일 싫어하는 요소예요, 이게. 피부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 감기도 많이 걸리죠. 이런 계절에. 근데 피부도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피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푸석해지고 피부 결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피부빛의 광채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첫 번째는 피부 톤이 균일해야 돼요. 맑고 투명하다고 해서 그냥 하얀 피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균일하게 일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머금어야 합니다. 수분을 많이 먹으면 왜 피부가 투명하고 광채가 나냐면요. 우리 각질 있잖아요. 각질층의 그 각질이요. 수분을 많이 먹으면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때요? 각질층의 각질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누리끼리 칙칙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머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빛을 광채를 받았을 때 반사할 수 있는 매끈한 피부결이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맑고 투명한 광채 피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바로 색소 침착입니다.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이러한 색소 침착의 요인이 바로 또 피부를 투명, 광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 연구에서는요, 이러한 이제 좀 조사를 해봤어요. 다음 중에서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색소 침착이라고 대답을 한 게 무려 48.1%. 다 복수 응답이었어요. 근데 48.1%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피부 톤 관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47.2%였죠.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러한 피부 톤 케어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색소 침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맑고 투명한 광채 피부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요소는 또 하나가 바로 거친 피부 결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자, 우리 피부가 아주 균일하면은요, 이러한 빛을 받았을 때 잘 균일하게 동일하게 반사가 되는 정반사 효과로 피부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광채나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요철이 있거나 뭔가가 울퉁불퉁하고 좀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 그 매끈한 결이 아니고 좀 울퉁불퉁하다, 거칠다. 그랬을 때는 빛이 퍼져버려요. 다양한 각도로 퍼지게 되면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죠. 자, 우리가 거울을 보세요. 거울 앞에 나를 딱 봤을 때 거울에 어느 부분에 하나의 흠집이 생겨요. 그럼 어때 보여요? 반사가 잘 안 되죠. 울퉁불퉁해 보이잖아요. 뭔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우리의 그런 거울의 전반적인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는 내 피부가 그대로, 내 얼굴이 그대로 모습이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피부 결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결 케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화사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그 맑은 피부 솔루션의 첫 번째는 각질 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각질을 매끈매끈한 피부결로 만들 수 있게끔 각질 케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벽 케어를 해주십니다.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벽에 그러한 균일한 장벽을 만들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봄철에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그중에 미세먼지도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피부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오늘 미세먼지 아주 심하지 않나요? 제가 되게 예민한 눈인데 이러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눈이 약간
이렇게 좀 홍조 이게 약간 좀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벽 케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부빛을 잃지 않게끔 맑고 광채 나는 피부를 위해서 멜라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냥 아무 화장품으로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셀라비브로. 저는 셀라비브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이 봄철에 셀라비브가 가장 핵심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포를 소생시키는 봄의 계절에 딱 맞는 정말 세포의 생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브랜드가 바로 셀라비브. 이름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셀라비브에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면서 셀라비브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처방 포뮬러가 들어가죠. 첫 번째, 바이오펩타이드 CS. 피부의 전반적인 항상성을 균일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피부에 각각의 그러한 피부 신호의 전체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올리볼 24. 예, 항산화. 하루 종일 건강한 그런 항산화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슈퍼푸드 콤플렉스라고 해서 정말 강력한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보습력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우리 셀라비브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우리 셀라비브 제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이오펩타이드 CS는요. 두 가지의 활성 펩타이드와 두 가지의 식물성 추출물이 만나서 만들어진 컴플렉스 성분이에요. 포뮬러인데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피부에 있어서 적재적소 꼭 필요한 그 부분에 약간의 너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신호 전달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끼리도 서로 우리 네, 1988년생도 신호에 그러한 전달이 되어줘야 돼요. 1988년 정도면 이제 피부 노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피부 세포에 있어서도 88년생도 세포에 서로 전달체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유산학 가족분들께 지금 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로, 언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그냥 눈빛을 막 보내고 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죠? 세포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말을 전달하는 언어체가 있어요. 그러한 신호의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펩타이드, 바이오펩타이드 CS고요. 자, 우리가 피부의 진피에 보면은 콜라겐이 있고 엘라스틴이 있고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피부 진피에 그러한 규모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점차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세포, 엄마 세포, 섬유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진피층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콜라겐을 막 그냥 들이붓나요, 밖에서? 콜라겐을 들이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돼야 돼요. 콜라겐 분자가 크잖아요. 흡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셀라비브가 제가 여기서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생각해서 그 진피 안에서 그러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의 활성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산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기능이 점차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이 근데 다시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이오펩타이드 CS가 바로 그 우리 피부의 엄마 세포인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서 피부 속 안에가 다시 건강한 그러한 단백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펩타이드 CS가 전반적인 피부의 그런 본연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볼 24. 유산화만의 또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이죠.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그러한 독자적인 성분이고요. 피부에 하루 종일 건강한 보습력과 하루 종일 건강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름에도 나와 있어요. 24. 그렇죠? 하루 종일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항산화 성분 올리볼 24를 또 우리가 이렇게 토너라든지 그리고 폼 클렌저 그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 그리고 트리플 액션 아이크림과 크림 데이 그리고 데이 로션과 그리고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 제품에서 같이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술력은요 바로 슈퍼푸드 콤플렉스입니다. 네, 슈퍼푸드 콤플렉스인데요. 여기에는요 아주 강력한 보습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처방들과 아주 활력을 피부에 활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고가의 그런 포뮬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흰 목이버섯 추출물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흰 목이버섯 추출물은 우리가 일명 식물성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물성 히알루론산. 자기 무게의 무려 500배 이상의 물 분자를 쫙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흰 목이버섯 추출물이 아주 강력한 보습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일반 마라탕에만 들어가는 그러한 버섯이다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싹 집으시고 피부에 강력한 히알루론산, 강력한 식물성 히알루론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충하초, 활력,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칙칙해지고 활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 봄의 소생을 다시 일으키면서 피부의 전반적인 활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기존의 셀라비브도 너무 좋았는데 새롭게 리브랜딩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그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피부에 사용했을 때 그것도 체감을 해볼 수가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새롭게 이렇게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계절과 딱 맞는 피부 소생 그리고 피부의 맑은 광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맑은 그러한 투명한 광채를 위한 그 첫 번째 솔루션 바로 각질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각질 케어 솔루션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아까 이제 각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피부의 표피의 가장 깊숙이층에는요 기저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저층. 그리고 그 위에는 유국층이 있고 그 위에는 과립층이 있어요. 맨 밑에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에서 각질을 만들어요. 그 각질이 올라와서 과립층까지 도달하는데 며칠? 14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립층에서 각질층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4일. 다들 그러신가요? 얼굴이 그렇게 14일, 28일 정확하게 잘 맞춰서 그렇게 주기가 될까요? 너무 좋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28일을 우리가 피부 신진대사 주기 내지는 턴오버 주기 재생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28일은요. 건강한 피부 20대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30대가 되면 며칠로 늘어나요? 30일? 30일도 참 좋죠. 38일 막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게 된 거예요. 자, 그럼 40대가 되면 며칠일까요? 50일. 누가 50일이라고 하셨어요? 선물 없나요? 선물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50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50대가 되면 60일 이상으로 쫙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서 빨리 올라와야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점차 피부 세포가 생기는 것도 늦게 생기고 늦게 올라오고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칙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누리끼리 칙칙해져요. 네, 누리끼리하고 칙칙한 게 바로 이 신진대사 주기가 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의 신진대사 주기는 20일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막 광채감도 나지만은 생기 있어 보여요. 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나도 바로 다음 날 되면 아물어 있고 우리는 어때요? 상처가 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피부의 신진대사 주기, 각질 주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부가 맑고 광채감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공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얼굴 모공에 얼굴에 모공이 몇 개 있을까요? 60개? 누가 60개 있으세요? 너무 좋은데? 네. 2만 개 이상의 모공, 보이지 않는 2만 개 이상의 모공이 있는데요. 그 모공 안에 노폐물과 피지가 다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해요. 그럼 얼굴이 어때요?
칙칙해, 멀리서 보이면 칙칙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좋다고 막 또 좋은 제품 막 발라요. 우리 셀러브리 페이스앤데 크림 너무 좋대. 듬뿍듬뿍 바릅니다. 흡수가 될까요? 안 돼요. 모공 관리를 해서 그 모공 속 안에 피지 노폐물을 다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좋은 원료들도 다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클렌징을 해주시는데요. 크리미 폼 클렌저로 클렌징을 해주실 거예요. 자, 솥베리는 제가 크리미 폼 클렌저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그 좋아하는 이유가 이 풍부한 거품이거든요. 근데 그 풍부한 거품이 그냥 화학적인 비누 거품이 아니에요. 솥베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원주민들이 사용을 해온 천연의 그러한 비누 거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포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거를 그냥 풍부한 거품 말고 사포닌 거품이라고 할 거예요. 사포닌이 피부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노폐물도 잘 흡착을 시켜주지만요,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 사포닌 거품을 세안을 하면서, 세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안을 하면서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있다시피 크림이에요. 아주 크리미한 부드러운 사포닌 거품을 내어주는데, 그냥 우리가 쭉 짜가지고 얼굴에 바로 바르면서 거품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내용물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손바닥에서 충분히 사포닌 거품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충분한 사포닌 거품으로 얼굴에다가 피부에 깨끗하게 클렌징을 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미온수로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사용을 해주실 건데요. 너무 좋아요. 이 계절에 꼭 쓰셔야 되세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이 다 이 계절에 꼭 써야 되는 건데,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되세요. 투인원 제품이에요.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해주는, 스크럽도 해주고 마스크도 해주고. 자, 우리 피부는요, 약간의 미세한 자극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말 들어요? 아니, 아주 약간의 훈육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뭔가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도요, 막 좋은 것만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약간의 살짝의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이 뭐냐면은 막 강력한 자극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피부가 놀라겠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짝의 미세한 자극은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루코마난이라고 해서 곤약의 뿌리에서 추출을 한 하이드로겔의 동그란 비즈 입자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주게 되면은요, 피부의 각질도 떨어지면서 피부의 전반적인 표면이 살살 재생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피부에 바르면 어때요? 색이 어떻게 돼요? 까매요. 참숯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참숯에는요, 우리가 동글동글한 기공이 있죠. 그래서 냉장고 냄새 날 때 우리 참숯 넣어 놓잖아요. 그 기공 안에서 냄새를 싹 탈취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의 모공 속 안에는 노폐물, 피지를 기공으로 확 흡착을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시는 거 아니고요. 주 2에서 3회 정도, 건강한 피부, 지복합성 피부는 주 2에서 3회 정도 얼굴에 두껍게 바르시고, 얇게 바르시면 안 되세요. 두텁게 발라주신 상태에서 T존 부분으로 문질러 주시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있다가 헹궈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은 굳이 안 문질러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좀 각질, 피지가 좀 많은 부분 쪽에만 살살 문질러 주시고 10분 미만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5분 정도 사용하시다가 그냥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피부가 너무 민감한데 그럼 각질 관리 하지 말아요?가 아니고요. 격주에 한 번씩 정도는 발라주시고 나서 그냥 물로 5분 이내에 헹구어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각질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제품이에요.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 지금 계속 제가 너무 좋아요, 이 계절에 꼭 써야 돼요 하는데, 진짜 이 계절에 꼭 써야 하는 제품만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 제가 아까 광채가 나고 투명해지려면은 뭐를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피부 결. 그래야 광채가 튕겨져 나가면서 피부의 정반사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전체적인 결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얘는 결만 관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주예요?
결톤공주, 그냥 공주 아니고 결톤공주, 피부결, 피부톤, 피부 모공, 피부 주름, 이 네 가지의 피부 고민을 단 하나로 올인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입니다. 그래서 이 앰플 세럼을 이용을 하시는데, 앰플 세럼에는요, 특히 우리가 그냥 피부 톤도 관리를 해줄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좀 맑아지는 그런, 그리고 피부 결이 케어가 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펩타이드 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펩타이드 2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피부, 붉은 피부 있죠. 붉은 피부 케어해주고요. 그리고 피부, 아까 제가 누리끼리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누리끼리한 피부를 관리해주는 펩타이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노납 펩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피부의 누리끼리한 칙칙한 부분을 잡아주고, 그리고 아세틸 테트라 펩타이드라고 해서 피부의 붉은 부분을 진정시켜주면서 피부 톤을 좀 정돈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칙칙한 그러한 피부를 잡아주는 거죠. 이러한 색소 침착의 부분을 잡아주는. 그래서 삼색톤 케어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추후에 또 한번 이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에 대해서 이 계절에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더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칙칙한 피부를 맑게 해주면서 결을 관리해주는데, 아하와 바하를 이용을 해서 피부의 결을 정돈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 주기가 쫙 늘어났던 것을 다시 확 잡아당겨주면서 건강한 재생 주기를 만들어주는 제품이 바로 이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이에요. 그래서 피부 톤이 정돈이 되고요. 피부의 텍스처, 전반적으로 피부 표현이 맑게 되고요. 그리고 촉촉하면서 매끈한 그런 피부, 깐달걀 피부와 같은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정반사의 그러한 광나는 피부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세안하시고 나서, 세안을 하신 다음에 피부가 나는 좀 효과를 좀 빠르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을 먼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난 좀 피부가 약간은 좀 민감해야 하시면은 먼저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레스큐 세럼 있죠. 레스큐 세럼을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맨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보다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차츰 사용량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안에는 우리가 천연의 레티놀이라고 하는 우리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름 케어에 매우 탁월하죠. 레티놀에 자극받아서 지금까지 주름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낮에 사용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각질 정돈도 좀 같이 되는 그런 각질 케어까지 같이 되다 보니까는 자외선에는 약간의 예민함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자외선 차단제, 데이로션 꼭 사용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페이싱 앰플 세럼을 이용을 해서 피부의 전반적인 결통 공주, 그러면서 피부 결을 매끈하게 깐달걀 피부와 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각질 케어를 해주고 나서는요, 장벽 케어가 중요합니다. 장벽 케어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농축의 활력 세럼이고요.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바이오펩타이드 CS와 함께 특히 여기에는요, 우리가 카퍼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해서 상처난 부분의 재생력의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호전달체 카퍼트라이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피부의 탄력, 탱탱탱, 유비퀴논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요게 또 구성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피부에 재생력만 해주는 것도 좋은데 피부 재생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밥이 필요하거든요. 세포가 재생하려면은 뭔가 힘의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비퀴논입니다. 세포의 에너지에 힘을 낼 수 있는 밥의 역할을 하는 유비퀴논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러한 포뮬러를 딱 봤을 때 피부가 강력하게 그러한 장벽도 잘 관리가 되면서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으로도 입증이 된 제품이에요. 피부의 장벽 강화가 무려 86%나
강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톤 개선에도 89% 이상의 피부톤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바이탈라이징 세럼이에요. 자, 이렇게 바이탈라이징 세럼 사용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컨투어링 페이스 앤 넥크림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컨투어링 페이스 앤 넥크림은 전반적인 피부에 그런 얼굴의 그런 컨투어링, 윤곽의 케어에도 가능하지만은요, 피부 장벽 그리고 목 관리에도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나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년이 되면은요, 중년의 그런 여성분들이 호르몬이 점차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부의 탄력도 저하가 되고 칙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페미나지는 그러한 중년 여성의 그러한 전반적인 호르몬의 영향에 받는 피부를 좀 자극을 시키면서 피부가 좀 다시 새롭게 소생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발 주름, 이러한 까마귀발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눈꺼풀이 처진도 무려 52% 이상이나 개선이 되는 이러한 페미나지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컨투어링 페이스 앤 넥크림입니다. 전 너무 좋아요. 건조함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하루 종일 정말 진짜 촉촉하게 내 피부가 보호받고 있구나,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목 관리까지 같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같이 페이스 앤 넥크림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컨디션 개선이 94% 이상이나 됐어요. 저 정말 바쁠 때는 다른 거 못 바를 때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듬뿍 팩처럼 바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피부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게 확실히 피부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아주 대단한 제품이에요.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는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바이오펩타이드 CS 있죠. 신호 전달체. 피부의 세포의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신호 전달체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애가 20g 이상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전체 마스크팩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1회분에 단 1회분에 그러한 강력한 바이오펩타이드 CS의 핵심 성분이 20g 이상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정말 확실한 스페셜 케어의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특식이 나오거든요. 우리 피부에도 정말 스페셜한 그런 특식을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못 써도 주 1은 무조건 쓰셔야 되세요. 수요일은 꼭 쓰세요. 수요일 특식 나오는 날 수요일은 꼭 쓰시고, 나는 좀 더 피부에 좀 더 스페셜을 더 주고 싶어? 주 2, 3회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셔도 좋으세요. 매일매일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러한 재생이 되면서 보습력이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의 약초라고 하는 노티들의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미네랄이 풍부해요. 보습력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보습력이 떨어졌을 때에도 꼭 사용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팩 몇 분 사용하세요? 1시간? 20분? 15분? 네, 20분 이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스크팩은 피부에 한번 싹 덮은 다음에 밀폐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 쓰면 너무 좋은 게 그 흡수력이 정말 좋거든요. 15분에서 20분 되면은 떼어냈을 때 싹 다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밀폐력으로 좋은 원료들이 피부 속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내가 가져가야지 하면서 피부 속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다시 끄집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15분에서 늦어도 20분 이상은 절대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떼어내고 나서 톡톡톡톡 정돈하고 나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멜라닌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외선, 봄철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두께가 두터워질 수밖에 없고, 강노화, 피부 주름 생기고 피부가 붉어지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멜라닌이 각질에 달라붙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서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서 각질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와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질 케어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충분하게 잘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으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그러면서 보습력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데이 로션이에요. SPF 30입니다. SPF 30이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UVB를 97% 이상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UVA, 우리가 PA가 2+라서 4배에서 8배 이상 강력하게 차단이 되고 있는 그런 데이 로션으로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고 강체나는 피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죠. 세안 후에는 3분 안에 꼭 보습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지겠죠. 두터워지겠죠. 그리고 피부와 몸의 수시로 우리가 피부에는 퍼페틴 토너로 수시로 보습력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수분, 몸에는 인체에는 수분을 섭취를 해주시고요. 손으로 자꾸 얼굴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피부는 그러한 손을 만지는 부분에 따라서 자꾸 자극이 되면서 칙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러블이 올라오죠. 그리고 항산화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뭐 이프라임이라든지 폴리시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그러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 식단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산화력을 좀 끄집어 올려주면은 피부도 같이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말 이 봄철에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강체나는 피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칙칙한 피부를 다시 다음 달 4월 달에 만날 때는 어떻게 바꿔볼까요? 광채나는 피부로 오늘부터 지금까지 리서페이싱 앰플세럼 혹시라도 한 번도 안 사용을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2주 뒤에 피부에서 변화가 확 나타나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